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에서 파트너 이네이블먼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환일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귀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함께 자리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으셨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희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RP의 시작 그리고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RPA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초에 이제 RDA라고 해서 로보틱 데스크탑 오토메이션, 또 어텐디드 봇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형태로 RPA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로보틱 데스크탑 오토메이션은 사용자의 PC에서 사용자가 직접 실행을 시켰고요. 트리거 몇 가지의 트리거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DA가 작동을 하는 동안은 사용자가 이 PC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스케줄 걸기에도 굉장히 많은 제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되게 불편해 하셨어요. 이게 무슨 신기술이냐? 이게 RPA라는 거냐? 그냥 매크로인데 예쁘게 포장해 놓은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이건 저희 2018년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많이 이어왔는데요. 저희 드디어 2018년도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가 설립이 되고는 RPA, 드디어 RPA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텐디드 봇 형태의 이 RPA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언어텐디드 봇 형태의 RPA에는 컨트롤룸, 그 관제형 모델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관제형 모델이 중심에 슴으로써 저희는 좀 더 유연한 스케줄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 분산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다양한 트리거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RPA가 사용자의 PC가 아닌 RPA 전용 PC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용자는 불편함 없이 RPA에게 업무를 맡기고 본인의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됐죠.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는 지금 2022년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 것 같고요. 나름 많이 자리도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에 들어서는 지금 보시는 이러한 네 가지 키워드들이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좀 궁금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번 이 RPA에 적합한 업무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발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수많은 개발비가 들어가고요.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도입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늘 의문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본만 작동하고 결과만 받아야 되는가, 못하고 조금 더 소통하면서 일할 수 없는가라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스스로 채운 족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2018년 그 전후로 이 RPA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저희 스스로 저희가 RPA에 도입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들을 좀 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는 RPA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 RPA 프로덕이 사용법이 조금 자바나 단넷을 개발하는 것보다 쉬운 건데, 이게 RP 프로젝트 전체가 이 RP라는 것 자체가 쉽다라는 것으로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확한 ROI를 제공하지 못한다던가 라는 방식의 조금 저희가 채운 족쇄에 저희가 갇혀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이런 돌파구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워드 클라우드에 있는 키워드들이 저희가 찾은 돌파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딱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건 바로 휴먼 인더 루프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럼 우선 휴먼 인더 루프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인더 루프, 다른 말로는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워크 위드 봇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나오는 그대로 이 봇과 함께 일하는 거죠. 지금은 봇에게 일을 맡겨놓고 결과만 받았다고 하면 지금부터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봇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 휴먼 인터루프는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로보틱 인터페이스, 이 R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 형태에 따라서 RE4 웹,
아리포 데스크탑, 아리포 앱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에 따른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사실 저는 이 R이라는 것을 프로덕트 레벨 또는 시스템 레벨 또는 라이센스 레벨이 아닌 사용법에 대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것을 저희 RPA를 사용자가 원할 때 그리고 원하는 업무를 그리고 봇과 소통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이 내 업무 환경에 제약 사항이 없이 구성을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여기서 저희 여러분들께 이 프로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이러한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키워드로 돌아와서요. 이번엔 시티즌 디벨로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티즌 디벨로퍼, 사실 이 시티즌 디벨로퍼는 RPA 분야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저희 IT 산업 전체에서 이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벨로퍼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뭔가 되게 전문성 있어 보이고 전문가의 영역일 것 같은 좀 벽을 우리에게 좀 만들어 놓고선 시민 개발자라는 것을 좀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좀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명확하게 어떤 단어가 좋을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단어 자체, 이 개념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반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저의 태생은 RPA 베이스로 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 시티즌 디벨로퍼 여러분들께서 다 봇을 본인의 업무를 다 직접 만들어서 쓰신다 그러면 내 일자리는 어디 갈까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이죠. 다시 다른 일을 좀 찾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티즌 디벨로퍼와 전문 개발자가 해야 되는 결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티즌 디벨로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간소한 업무를 몇 가지 클릭이나 몇 가지 액션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안 하는 업무인데 좀 길고 반복적인 업무를 이 시티즌 디벨로퍼 분들께서 직접 만들어서 쓰시게 될 겁니다. 또는 이 전문 개발자분들께서 공통 모듈로 만들어 놓은 공통 모듈들을 레고 만들듯이 블럭 쌓듯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본인만의 프로세스로 재창조해서 쓰게 되실 거죠. 그리고 이 전문 개발자분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주 깊숙하고 아주 중요한 업무들, 자동화가 꼭 필요한 업무들에서 계속적인 개발을 하실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티즌 디벨로퍼 분들을 위한 모듈 제작 등을 또 힘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티즌 디벨로퍼 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툴을 쓰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전문 개발자분들께서 교육을 지원을 해주실 거고요. 사실 RPA에서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영이죠. 이 전문 개발자들은 본인들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시티즌 디벨로퍼 분들께서 만드신 이 봇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포커스를 두고 또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 이 자동화를 위한 시티즌 디벨로퍼는 엑셀 사용자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쓰기에는 셀 한 칸 한 칸에 단어 입력하는 기능부터 해서 뭐 고차원적인 함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VBA라는 개발 언어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엑셀로 게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엑셀로 만든 게임은 군대에서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건 할 게 없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엑셀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한 사용부터 아주 복잡한 사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시티즌 디벨로퍼가 봇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엑셀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 최초에 조금 배울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니버셜 레코더라는 기능으로 본인의 업무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레코딩해서 아주 간단한 봇을 만드는 것부터, 그러다가 이런 거에 취미가 생기고 재미가 붙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만들게 되고요. 언젠가는 더욱더 개발자보다 더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러면 결국에는 만들어진 자동화 봇을 실행시키는 역할 정도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국에는 저희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이 오피스라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같은 업무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봇을 만드는 것은 엑셀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분위기를 환기시켜 볼게요. 제가 여태껏 시티즌 디벨로퍼 얘기도 하고 RPA 얘기도 하고 RDA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온 로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로고들이 좀 나와 있어요. 어떤 로고로 보이십니까? 네, 미디어 산업의 로고인데요. TV 채널이죠. CNN 정통적인 뉴스 채널도 있고 애플 TV도 보고요, 넷플릭스도 보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그룹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룹화를 시키니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통적인 TV 채널, 공중파, 지상파 TV 채널이 한 묶음 보이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도 한 묶음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OTT로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미디어 집단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제일 많이 보시나요? 어떤 거 많이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주로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TV 채널 시청률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는 10시, 12시, 4시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죠. 네. 평소에는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 넷플릭스를 좀 이런 OTT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미디어 산업과 이 RPA를 베이스로 하는 오토메이션 산업이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전통적인 이 TV 채널하고 여태껏 쓰시는 기본 형태의 RPA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TV 채널을 보려면 저희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편성표대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채널을 돌리는 것 정도죠. 그리고 그 콘텐츠는 저희가 원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그게 재밌어서 보는 것 뿐이고요. 저희 RPA 형태가 지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스케줄을 맡겨 놓습니다. 그 정해진 스케줄대로 작업을 해요.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RPA의 스케줄 때문에 일하시는 현업분들이 업무하는 시간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모든 분들께 이 언어 텐디드 봇을 다 들여서 뭐 10,000개, 10,000개 쓰시면 좋겠지만 저희는 한정적인 자원을 향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업무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 채널하고 똑같죠. 저는 사실 11시에 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11시에 보고 싶은데 거기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는 하긴 한데, 예전에 모래시계가 방영할 때는 이 모래시계를 보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갑자기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방영 시간에 맞추는 거죠. 내 삶을 TV 채널 방영 시간에 맞춘 겁니다. 지금 업무를 RPA한테 꼭 거꾸로 맞추고 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업무 형태죠. 하지만 이 TV 채널은 인터넷과 장치 그리고 기기의 발전으로 이 소셜미디어 형태와 OTT로 변형을 했습니다. 저는 이 RPA가 저희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는 것으로 진보하면서 시티즌 디벨로퍼와 R이라는 형태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오버래핑을 해놨는데요. 저는 이 굉장히 소셜미디어와 OTT가 시티즌 디벨로퍼와 R이라는 저희 프로덕트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시티즌 디벨로퍼하고 소셜미디어의 연관성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누가 제작하죠?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제작하지 않습니다. 최초에 전문가가 제작하지 않았어요. 틱톡도 저희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작해서 콘텐츠를 공유하죠. 유튜브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요즘 굉장히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일반적인 TV 채널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시작은 일반인들이 만드는 거였어요. 아주 전문 지식이 없었어도 됐죠. 심지어 별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장치도 필요 없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끝이었습니다. 시티즌 디벨로퍼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거죠.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업무들을 본인들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유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내가 만든 봇을 공유해서 쓸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R이랑 이 OTT를 굉장히 좀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OTT, 특히 넷플릭스를 제일 많이 보니까요. 왜 보시나요? 넷플릭스, OTT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넷플릭스에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이 넷플릭스 같은 OTT를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내 시간에 맞춰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가 원하는 보고 싶은 컨텐츠를 틀어서 볼 수 있고요. 소파에 누워서. 그리고 중간에 멈춰 놓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할 때 또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영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방송했던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주말에 시간 나실 때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셨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아리의 장점이 그건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업무, 내가 원하는 업무를 내가 필요로 할 때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사한 점은 둘 다 웹 베이스로 만들어진 프로덕이고 솔루션입니다. 넷플릭스도 그렇기 때문에 TV에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죠. 이 아리도 실행시키는 방법이 웹 베이스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실행시킬 수 있고요. 뭐 방화벽만 해제돼 있다면요. 그리고 노트북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어떤 웹 환경에서도 이 아리를 통해서 업무를 시킬 수 있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제약이 그리고 원하는 업무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점은 소통입니다. 이건 사실 이 아리랑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좀 유사한데요. 저희가 또 소셜 미디어를 자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컨텐츠 제작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컨텐츠 제작자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고 방송을 하면 저희는 채팅으로서 그 방송 컨텐츠 제작자와 소통을 하죠. 그리고 그걸 바로바로 즉각 반영도 해주고요. 그게 아니고 녹화해서 올린다고 하면 댓글로 컨텐츠 제작자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리도 마찬가지죠. 아리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리를 혼자서 쓰려고 하면 기존에 그냥 언어텐디드보처럼 쓰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RPA 보트하고의 소통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주고요. 그때그때 바뀌는 정보를 RPA한테 맡겨놓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한 결과를 저희는 받아서 또 저희 업무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결과를 리턴해서 좀 유연하게 소통해가면서 봇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회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코파일럿이라는 형태가 이런 거죠. 지금은 저희가 수직적인 문화에서 수평적인 문화가 됐기 때문에 제 업무를 시킬 데가 없어요. 다 제가 해야죠.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도움 부사수로서 나의 업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저희 아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저 사람이 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행사를 가서 자동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오토메이션밖에 모르는 바보기 때문에 저는 뭘 하든 RP 생각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또는 그 다음 날이든 가셔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었는데 그때 오토메이션 애니메이션에서 행사를 참여했는데 나와서 한국어로 발표하는 이상한 놈이 이게 RPA랑 닮았다는데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전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오토메이션 RPA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은 뭘까요? 사실 다음이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RPA라는 게 발전하면서 프로세스 마이닝, 태스크 마이닝이 같이 발전을 했고요.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 RPA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토메이션에 적합한 업무를 발견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아주 디테일한 업무 정의서입니다. 사실 이 영역은 개발로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컨설팅 영역이 분명히 들어가는 영역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적합한 업무라고 하면 구현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RPA를 못한 업무는 이제 거의 없어요. 사실 저희 투자를 하셔서 도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ROI가 잘 나오는 업무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느냐, 그리고 어떤 효과적인 업무 갖고 있느냐, 이게 사실 도입하기 적합한 업무죠.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고객분들은 컨설팅 펌이랑 계약을 해서 이 업무를 발굴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가 워크숍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분들께서 워크숍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조직이 갖추고 있는 고객사분들께서는 직접 발굴을 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업무 정의서인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프로젝트를 주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이 업무정의서 내놔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업무정의서야 뭐야? 이걸 뭘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라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컨설턴트 분이 하시던 저희가 하던 인터뷰를 현업분하고 직접 해야 되는데 그 한 번의 데모 정도로 저 인터뷰를 다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 처리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예외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업무 정의서로 만들면 추가 수정해야 될 게 계속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죠. 운영에서 필요한 시간은 사실 그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업무 발굴부터 업무 정의까지를 이 프로세스 마이닝이나 태스크 마이닝이라는 작은 단위가 아니라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라는 단위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 정의서를 토대로 자동화 봇까지의 자동 전환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렇게 전환이 된 봇이 한 번에 다 수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희 개발자가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요. 어느 정도의 손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예외 처리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RPA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시티즌 디벨로퍼 그리고 전문 개발자를 위한 툴 그리고 복과의 소통 심지어는 문서 자동화까지도요.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프로덕트 단위의 하나하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의 성공적인 자동화 플랫폼 내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하나 프로덕트로 도입하시면 운영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담고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원클릭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죠.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클라우드 저희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아직은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하면 설치도 필요 없죠. 업데이트도 필요 없죠. 들어가서 발급받은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저희 오토메이션 360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프로덕트 마이닝이나 R이나 IQ봇이나 이런 걸 별도로 관리하실 필요 없이 그 안에서 매뉴얼을 통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속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태스크 오토메이션, 이 RPA 프로덕트라는 부분에서 이미 금자탑을 세워왔습니다. 2018년 자료를 보면 사실 이 RPA 분야에서 오토메이션 애니어는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엔드투엔드 오토메이션 그리고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는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좀 많은 성공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클라우드 베이스의 RPA 플랫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1위입니다. 심지어 54%, 50%가 넘는 정도의 사용률을 글로벌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저희의 변화를 변화라는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사실 그냥 변화를 주면 되는 건데 진화에는 큰 고통이 따르기 나름이죠. 진화를 하려면 뼈도 깎고 살도 깎고 계속 몸이 변경돼야 됩니다. 저희도 사실 스스로가 그런 진화의 길을 선택을 한 거죠. V11로 잘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1위였고요. 그런데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주면, 플랫폼으로 변화를 주면 얼마나 큰 아픔이 저희에게 시련이 닥쳐올지요.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2018년, 2019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진화를 지금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화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장소에, 모든 일하는 곳에,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저희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녹일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진화를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도 그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 빠른 속도에 맞춰서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고객분들께서 조금 프로덕트 얘기로 얘기하면 좀 불만이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 인간도 완벽한 진화 생명체는 아닙니다. 저희 계속 변화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력할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장편 여기까지인데요. 원팀 원골,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슬로건입니다.
여기 계시는 고객사분들, 그리고 오지는 못하셨지만 저희를 선택하신 고객사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사분들과 함께 저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속도와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시간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글로벌 팀에서도 한국 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